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매도를 진행한 가운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5% 오르며 650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에 가까워졌음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1단계 합의 일환으로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관세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한 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올해 들어 심화되면서 예상보다 하강의 골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주요 국제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신 방식의 심의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새로운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해지면서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화요일 밤이면 이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특별히 또 오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함께 하시고요. 또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 02786-10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88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OTT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장에서도 반기고 있고 또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센세이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볼 수 있는 이 OTT 시장 서비스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게 되면서 TV 디램에 대한 수요까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미 시장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디즈니 플러스가요. 내년 초까지 집중적인 서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계의 내년 실적에 청신호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반도체주의 감돈 화색 조금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국내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이 오늘 강세 움직임이 좀 펼쳐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것 같아 보이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주가가 변동성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26일 미중 무역 협상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합의 달성을 위해서 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빨간불 킨 모습 함께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인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인싸 소식은요. 이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내년에 국내 시장이요. 면세점이라든지 또 온라인 시장 중심에서 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소매 판매액의 성장률은요. 한 자릿수 초반대로 둔화하긴 했지만 화장품의 경우는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 내년의 국내 시장 규모는 12.7% 정도 더 크게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호전망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화장품주 계속 쭉쭉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인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아싸인데요. 그 전망을 보면 인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의 하락세에 따라서 좀 부진을 걷고 있었던 철강 업종 그리고 포스코의 주가를 좀 보겠는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인아싸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철강사들의 공급 과잉 국면은 여전하지만 원료 가격은 약세인 반면 철강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철강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의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 포스코의 주가까지 이 대장주로서의 위치 더 굳건히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모든 산업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OTT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또 해상도 상향을 위해서 TV용 D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D램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주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인싸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윙이푸드, 골든센츄리, 크리스탈 신소재 등 여러 중국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좋을 거다. 온라인 면세점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싸인지 아싸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소식인데요. 4분기 철강 업황이 이제 바닥이었다가 포스코가 드디어 중심 반등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일단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조금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내년까지 바라보셨을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OTT라는 열풍이 조금 불고 있죠. 이 OTT라는 것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 서비스를 개시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내년 초까지 집중적인 서버 투자에 좀 나설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등등 여타 이제 반도체 업계의 내년 실적에도 굉장한 좀 청신호를 밝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는데요. 다만 아직은 신규기 때문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 시간은 조금 다소 걸릴 거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현재 신규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면서 일부 데이터 센터 서버가 다운이 되면서 추가적인 서버 투자가 확실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개발로 인해서 OTT 그 콘텐츠 해상도가 상향이 되면 이제 TV용 D램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겠고요. 이 OTT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아마존 등 주요한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내년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전 세계로 서비스 지역을 좀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가입자 수로 오히려 조금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서버도 가입자 수 증가로 해서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D램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현재 국내에서 어떤 그 글로벌 D램 탑 3로 꼽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앞으로 최대 수혜주로서 앞으로 내년에 굉장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는데요. 이 D램 대량 탑재가 필수인 AI의 수요 또한 이제 늘어나면서 이 반도체 업계의 이익 창출에 좀 발판이 될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 서버 관련 D램 수요는 내년도가 이제 올해 대비했을 때는 약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인 전망을 내년까지 보셨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내년에도 활발히 움직이고 그렇다면 D램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한다. 다른 이슈 어떤 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또 철강업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연도 들어서 굉장히 조금 올랐던 적이 사실상 없었죠. 근데 네. 이번에 들어서 이제 조금 반등을 주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양봉을 그리면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았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조금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하락세를 좀 지속하던 포스코가 이달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술적 과대낙 폭과 함께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철강업 쪽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철강 가격은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또 기록을 하면서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또 배당주 매력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상당 부분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이제 글로벌 수요 부진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주가가 뭐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이제 중국의 공급량 증가가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요 부진이 주도하는 업황 상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분기 기점의 어떤 그런 실적 완화에 따른 단기 반등과 그 배당 매력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배당으로서의 접근은 좀 괜찮다고 보겠으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상당 부분에서 조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포스코도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2020년에 또 공급량도 증가하면서 또 전지역 철강 가격이 상승했고 배당주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 중심으로 철강주들이 좀 활기를 다시 되찾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서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골라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KM제약입니다. 오늘 워낙 상한가까지 직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KM제약이 중국의 대형 마트 그리고 편의점의 유통망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KM제약의 주력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뽀로로 칫솔과 치약, 그리고 뽀로로 핸드크림, 그리고 뽀로로 바디 제품 등이 중국의 유통망을 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또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오늘 30% 꽉 채운 상한가 기록했고요. 2,860원에 KM제약 올라선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융합 기술과 관련해서요. 이 의약품 제조 업체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230조 규모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했다 보시게 될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 나이백은 현재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 있어서 개별 특허를 위해서 등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럽 진출 소식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나이백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2,00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11,000원대에서 머물렀던 하루였네요. 11%의 강세 끝끝내 보여주면서요. 11,05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왔는데요. 변압기, 차단기 등을 제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대 일렉트릭이 이번에는 미국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북미 시장 공략을 하게 되면서요. 연간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는 50%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역시 이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요. 현대 일렉트릭 오늘장 8% 가까운 움직임 크게 그려갔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플러스권의 견고한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는 9,350원에 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소프트센 함께 보실까요? 정보통신 솔루션 전문업체인데요. 이틀째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어서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달, 그러니까 12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최대 주주 변경을 앞두고 급등세가 이틀째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대 주주는 IT센에서 슈피센 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센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소식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요. 오늘 종가 6.17% 플러스권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2,410원에 머무른 오늘장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훈풍을 달았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얼만큼 사상 최대냐 봤더니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조금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실 LG 이노텍이 11분기 만에 지난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우려감을 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판매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의 모델 3개 중에 2개는 카메라가 3개잖아요. 이 트리플 카메라가 또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 모듈이 채택이 되면서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지개를 피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해지게 되면서 사상 첫 8조 원 진입의 소식까지 오늘 전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이 소식 함께 가져가면서요. 4,500원 오른 모습이네요. 12만 8천 원까지 오른 모습 오늘장에서 양봉 그려냈습니다. 오늘장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KM제약 30% 꽉 채운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중국과의 계약이 얼만큼 호재였는지 또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백도 유럽 진출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미국 공장 증설의 현대일렉트릭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장에 맞춰서 대부분 상승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희 전문가님. 가장 네. 눈에 띈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상한가 간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게 또 뭐 연일 상한가를 친 종목이 아니라 또 오늘 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네. 굉장히 조금 과대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올랐던 적이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아직 저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고점까지도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이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이제 오늘의 좀 급등 요인을 살펴보시자면은 현재 이제 16조 매출의 좀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 최대 유통업체의 그 이제 뽀로로 치약 공급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 KM제약은 이제 자사 대표 제품인 뽀로로 칫솔 그 치약과 핸드크림 그리고 바디 제품 이러한 이제 생필품들이 최근 중국 내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입점에 좀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이 입점 지역은 이제 광동성부터 하이난까지 총 300여 개 정도 되는 이제 규모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유통업체로서 이제 설립 35년 차인 중국의 이제 벵가드라는 업체는 중국 내에서도 이제 240여 개의 도시에서 뭐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 등등해서 이제 직영 매장 수가 약 3,000개가 넘는 규모를 운영을 하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 원화 가치로는 16조가 넘는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판로가 넓고 규모도 방대한 유통업체에 납품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들이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사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면 이 중국 내 유통망이 이제 광동성이라든지 중국 남쪽 지방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제 수출이 좀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겠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우선적으로 이 종목은 그동안 이 생필품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품 관련 사업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으로 인해서 화장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크게 증가를 했을 때도 딱히 영향을 받지 못한 모습인데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재료가 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정확히 원인이 좀 나와줬습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이제 추진하고 있던 생필품 사업이 이 중국 수출 판로 확대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다.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주가는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좀 큰 추세로 보시게 되시면 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 모습에다가 정고점 또한 아직 근처에 좀 가지도 못했습니다. 뭐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상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재료 자체가 조금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좀 보겠는데요. 지금 명백하게 이제 모멘텀이 좀 뚜렷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다만 이미 좀 뉴스가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이제 급등 이후에 몇 차례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점 매수는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관심 종목에 좀 추가를 해두셨다가 다시 한번 2,500원 선까지 조정 크게 나올 때쯤 신규 매수는 좀 진입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 제약 일단 뽀로로의 인기는 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국 최대 유통업체 뽀로로 치약을 공급하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 사업 다각화가 성공이 되면서 내년 실적이 개선이 또 기대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2,500원 선에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는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스에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슬이 전문가께서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스탁세이즈 하기 전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모두 가능하니까요. 어서 전화 주세요. 문자로도 상담받고 싶으시다고요? 역시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꼼꼼하게 적어서 오늘 꼭 문자 주세요. 이슬이 전문가께서 정말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주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머니W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을런지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끝자리 번호 4075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요.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또 주가 추이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까지 이용할 수 있는 2주권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 많이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왔던 종목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이어갔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아시스템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 코아스템이 11월 20일 고가 기준으로 3.50%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나오게 될런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힌트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맞춰보러 가보실까요? 네, 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거꾸로 해도 이슬이. 정말 우리 이슬이 전문가께서는요. 앞가디가 항상 똑같이 언제나 성실하게 여러분의 종목 상담과 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 꼼꼼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세요.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1위는요. 현재 제노포커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11.92% 짱짱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그 뒤를 처음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왔던 종목이죠. 경동 나비엔이 47,500원 최고가 터치하면서 10% 이상이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인트론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명성 TNS 그리고 오늘 또 공개가 된 코아스템이 5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개될 종목은 과연 또 베스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짱짱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을 이용한 급등주 선취매의 1인자, 바로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두 글자입니다. 떴다 비행기.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이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주 관련해서 항공 부품주라고 하시면 이 종목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 항공기 도어 시스템 관련해서요. 국내 거의 유일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시죠. 자, 스탁세일즈 하고 있는 동안 저희 문자와 전화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실수록 저희가 채택 확률 빠르게 챙겨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탁세일즈 함께 챙겨가시면서 고민되는 종목들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온 종목은 바로 샘코입니다. 이 샘코는 항공기 기체 및 도어 시스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또 최근에 무인 항공기 시장에도 뛰어들었다고 들었어요. 이쪽도 현재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이제 좀 충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물론 주가가 약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10월 중순이죠. 그때쯤에 이미 이제 한 40% 정도 가량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은 이제 10배 정도 가량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때 봤을 때 조금 이슈를 살펴보자면 이 현대자동차와 지금 정부의 플라잉카 2025년 상용 발표 소식에 이제 굉장히 강한 수급과 함께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 현재 한 달 반 이후에 주가가 힘이 굉장히 좀 없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보다는 횡보 구간에서의 이제 그런 매집으로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급등한 원인을 또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동사가 이제 2017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어떤 그 무인 항공기를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에 출시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플라잉카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 샘코의 수직 이착륙 시스템이 꼽히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자체 기술력이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이면은 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 항공기 도어 내에서의 도어 시스템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 세계에서 이제 딱 한 5개 기업만이 좀 제작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샘코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좀 제작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최근 이제 무인 항공기 개발 출시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이제 신규 매출처 확보나 제품 개발을 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샘코의 최대 고객사인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 스피리사죠. 스피리사와 이제 지난해 이제 추가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도 조금 활기를 좀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무인 항공기 수직 이착륙 기술력이 또 도입되면서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희소성 있는 거 더 좋아하는데 여기 또 항공기 도어 시스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니까 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 미래산업군으로 뭐 수소사, 전기차도 있지만 자율주행차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라잉카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밀어주는 분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플라잉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샘코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은 뭐 직접적인 관련으로 뭐 샘코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죠. 그런 섹터의 어떤 미래 산업군에 대한 흐름을 받으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 이런 미래 지향적인 산업군으로 보셨을 때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섹터가 아마 자율주행차 그리고 네.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쪽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플라잉카는 조금 생소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라잉카는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 지금 저희의 그런 일상생활을 봤을 때는 뭐 자율주행도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된 건 아닌데 네. 이 플라잉카가 과연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런 막상 모든 제품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때보다는 그런 이슈 혹은 이제 테마에 따라서 즉 이제 기대감이죠.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산업군 섹터들은 사실상 재료가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제 추세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면 이제 충분히 반등 주는 시기에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그게 아마 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쭉 지켜보셨을 때도 아마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번 연도 들어서 사실상 그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을 거의 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번 연도에 전반적으로 좀 다 쏟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과도하게 낙폭과대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또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특히나 이 플라잉카도 이제 앞으로는 이 미래산업군에 계속해서 편입이 될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매수를 하셔도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플라잉카 되게 생소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꽉 막힌 도로 운전하다 보면 진짜 하늘로 빨리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머지않은 미래에 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사에도 도로가 꽉 막혔네, 플라잉카 타고 가면 되지라는 기사들이 났는데 우버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에어 항공 택시 실험을 하고 있고요. 포르쉐도 뭐 30분 걸리는 거리 4분 만에 이동 가능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발 중에 있고 거기에 또 항공기 제작사 보잉도 자율주행 비행 택시 사업부 보잉 넥스트를 신설했다고 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이 플라잉카가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정부에서도 미래 산업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도 빨리 대중화되지 않을까, 언제쯤 될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샘코의 주가도 헐헐 날아가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차피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좀 보셨을 때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인구 밀도 대비 이 땅의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근길에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좀 심한 편인데요. 맞아요. 이 플라잉카의 개발 원인이 사실상 이런 교통체증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기업은 이제 현대차를 또 포함해서 미국의 항공기 이제 독과점 기업인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그리고 이제 아우디 등등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이죠. 이런 주요 기업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플라잉카 시장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면서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개발 중인 단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말씀드리지만 개발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2인승 항공기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1인승 플라잉카를 만들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교통수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막상 상용화되기 직전에도 어떠한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수급이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셈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한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이제 플라잉카의 상용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 전용도로 확보와 교통체계 기반 기술을 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2022년까지 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셈코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셈코에서 이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제 무인항공이죠. 일단은 중국이나 뭐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좀 법적으로 제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보편화가 안 되고 있지만 슬슬 이제 규제도 좀 풀린다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규제들이 좀 풀리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무인항공기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활성화가 되면서 앞으로 수혜를 받는다면 아마도 이 항공기 대장주인 셈코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또 바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일단은 굉장히 조금 가진 재료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항공기도 그렇고 플라잉카도 그렇고 자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된다면 이 셈코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 빨리 잡아야겠죠?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도와드릴게요. 저희 머니W호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가득 안고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내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끝까지 함께해요. 자, 저희 머니W 오늘 스탁세일즈 종목은 바로 셈코였습니다. 항공기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인항공기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항공기 때 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술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 플라잉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비전 선언을 또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전부터 사실 테마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플라잉카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체증 완화에 기대가 되겠죠. 아래는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위에는 플라잉카가 다닌다는 세상이 곧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또 두근두근 거리게 할 질문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올해 여름에요. 이 셈코가 사실 많이 급등을 했어요. 50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사실 오르기 전에 갖고 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때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던 진짜 그 희대의 종목군 중에 좀 하나였었죠. 네. 근데 물론 이 종목이 뭐 정확히 딱 다시 한번 500% 이상 갈 거다라고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뭐 필룩스 같은 종목군을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네, 이후에도 조정받고 상승폭이 가능폭이 큰 것은 조금 사실입니다. 현재 이 종목군은 이제 상승폭 대비 하락폭도 좀 동일하게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과 같은 폭으로 상승할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이제 좀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일단 차트를 조금 보시겠는데요. 오르막이 심하면은 굉장히 좀 내리막도 심하기 마련이죠. 거의 뭐 급등 직전 가격대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미 이전 재료로 급등시킨 이후에 재료 소멸 이후 매물들을 좀 다 뱉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현재 다시 한번 주가를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보통 이제 과거에 500% 이상 올랐던 종목군들은 애매하게 떨어질 때 절대 좀 중간에 진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필룩스라는 종목이 있죠. 과거에 이제 1000% 이상 급등했던 종목군인데 떨어질 때는요 원래 제자리까지 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품이 굉장히 좀 많이 껴있다는 증표고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상승하기 시점이죠.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이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어디가 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횡보 후의 바닥을 어디까지 좀 다지는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셈코도 500% 급등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라고 좀 보겠고요. 현재 구간 이제 충분히 좀 저렴한 가격대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짧게 10,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12,500원 그리고 3차는 1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네, 강한 지지라인 구간대인 7,650원까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의 구간을 넘어 바로 상승세로 날아갈 수 있는 셈코 가격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셈코 그럼 어떻게 접근할지 다시 판넬로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시초가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요. 1차적인 목표는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650원 정도 아까 지지선 파악하고 있는 그 부분 라인 잡아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셈코 성공 투자해 보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카처럼 날아갈 셈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있으시다면 번호 02786-10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013-3366-8288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화나 문자 상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바로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예, 장원테크. 장원테크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100원에 20%입니다. 네, 3,100원에 비중은 20%.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네.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 연결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좀 눌린 목에서 좀 조정 줄 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내일도 좀 보셔야겠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조금 낙폭을 확대를 한 모습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테마가 강한 게 아닌 이상은 모든 종목군이 거의 80% 이상은 좀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일단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이 들어왔던 게 매수량이 약 3천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빠질 때 좀 보시게 되시면 이때 빠져나간 금액 대비를 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약 700~800억 가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절대 좀 아니시라고 보겠고요. 예,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먼저 잡아드리면은 일단 2,800원, 2,750원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충분히 좀 네. 홀딩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손절을 왜 이렇게 크게 잡아드렸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조금씩 반등은 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상방 추세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네. 안전한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한번 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넓게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좀 과감하게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네, 장원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정치 테마로서 좀 갔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그 전에도 조금 정치 테마의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월봉상 보시게 되시면 한번 거래량 터지면 그 재료가 네. 쉽게 죽지 않고서는 중간에 이제 조정은 좀 불가피합니다. 뭐 그만큼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좀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예, 긴 추세로 봤을 때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더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멀리 보고 하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좀 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버님 장원테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약간 예. 하락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손절가 2,750원만 터치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홀딩하셨다가 목표가 4,000원대에 또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네, 참고하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보유하고 계세요? 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8,500원. 18,500원. 500원. 예. 네. 100%예요. 18,500원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00%요. 100%요. 올인이 네. 하셨는데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빨리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선적으로 비중이 너무 좀 크셔서 네,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조금 좀 심장이 철렁철렁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좀 테마를 타서 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지만 이거는 근데 무조건 지금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일장 흐름 보셔서 네, 이 16,750원대 보이시죠? 예, 예, 16,750원. 이거 만약에 이탈하면은 비중 100%시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6,750원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뭐 비중이 20% 30%시면 밑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비중이 100%시면은 이거 계속해서 이제 막 하락 구간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번에 이거 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박스 코리아랑 엮어서 봤을 때는 좀 아기상어, 그런 이제 테마성으로 좀 갔기 때문에 테마가 소멸하면은 조금 힘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랑 손절가를 조금 명확하게 지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좀 2만 원에서 22,500원까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네, 손절가는 조금 명확하게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700원. 네. 16,700원이요? 네네. 네. 아버님 정리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내일장 흐름 보시다가 비중이 100%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권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6,700원 제시해 주셨고 또 목표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시간이 닿을 때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5327님, 끝자리 번호 5327님이 유니셈 여쭤봐 주셨어요. 매수가가 4,480원이네요. 반도체 장비주이기도 하죠. 비중이 30%인데요. 오늘 종가가 4,645원이긴 합니다. 소폭의 수익이긴 한데요. 어떻게 대응을 더 잘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종목군은 사실상 좀 간단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지지 라인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500원대죠.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쭉 홀딩을 하시되 이제 목표가는 전저항 때는 5,000원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이 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차로는 좀 5,500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1차적으로 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차적으로는 5,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또 다른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이 참 반갑네요. 얼마 전에 최명성 전문가님, 목요일에 비타민 왕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5170님입니다. DR텍 10%를 갖고 계시는데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매수가가 2,150원이고 오늘 종가는 1,890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DR텍이요.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냐고 여쭤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조금 밑에서 잡으셨다면 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도 좀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좀 과감하게 2,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이번 달에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정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랑 이제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보셨을 경우에는 이제 2,500원까지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목표가는 1차로 2,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R텍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2,500원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넘어가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4825님께서 대원 보내주셨어요. 물려있다고 아이고야 오늘 좀 호해드릴게요. 15,350원에 90% 비중이 크신데요. 전문가님 대원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조금 오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모멘텀이 조금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주봉상 보셨을 때 뭐 한 달 전에 이미 수급은 이미 나왔어요. 다만 이제 좀 조정이 길어질 뿐이지 만약에 이 저가죠, 10,000원대
1,7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 횡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만 되신다면은 조금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1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나 이때 이 구간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같은 경우는 1,700원 깨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